유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슬립이 주어졌네요. 50Hz고요. 회전자 속도입니다. 이때 극수를 구하래요. 이 이야기는요, 동기 속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동기 속도를. 극수를 구하려면 우리는 동기 속도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극수 P는 동기 속도분의 120F잖아요. 동기 속도는 P분의 120F니까요. 동기 속도는 극수 P분의 120F죠. 그러니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회전자 속도죠. 회전자 속도. 회전자 속도 N은 1-S의 동기 속도죠. 따라서 동기 속도는 회전자 속도를 1-S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회전자 속도가 600이면 1- 슬립이 0.2면 얘가 뭐가 돼요? 동기 속도가 되는 거예요. 동기 속도 계산해 보니까 750이야.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750. 120F인데요. 주파수가 몇 Hz인가요? 50Hz라고 문제 주어졌죠.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8극. 8극이 나옵니다. 간단하죠.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유도기에서는 바로 요런 개념. 요게 아주 쉬워요. 그런데 요 개념을 모르면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유도기는 동기 속도는 기본이에요. 요렇게 주파수가 주어졌어요. 극수가 주어졌어요. 이 이야기는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동기 속도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기 속도가 900rpm이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보이면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동기 속도부터 계산하세요. 동기 속도는 어떻게 계산하죠? 회전자계가 만드는 그런 속도는 P분의 120, 60 이렇게 되겠죠. 회전자계가 만드는 속도. 이건 몇 rpm이죠? 900rpm.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전부와 회전수, 요거는 회전자 속도죠. 회전자 속도가 주어진다. 따라서 슬립은 얼마냐?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슬립 S는 동기 속도분의 상대 속도잖아요. 동기 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 그러니까 900분의 900 마이너스 855 이렇게 하겠죠. 자, 계산하니까 0.05 나와요. 0.05라고 하는 것은 5%를 의미하는 거죠. 슬립. 유도기에서 굉장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슬립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기 속도입니다. 유도기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것을 안 하면 힘들어집니다. 자, 여기 한번 더 볼까요? 문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50Hz 4극. 이 이야기는 동기 속도가 지금 1500이다 라고 주어진 거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동기 속도가 1500rpm이다. 그런데 슬립이 4%다. 매분 회전수. 이 이야기는 회전자 속도를 물어보는 거죠. N은 1-슬립의 동기 속도예요. 그러니 슬립이 4%라고 했으니까 1-0.04의 동기 속도 얼마? 1500rpm. 그러면 실제 회전수는 1500보다는 작게 회전하겠죠. 계산해 보니까 1440rpm으로 회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죠. 잘 기억하세요. 정지하고 있을 때는 1차 주파수하고 똑같은데 회전하게 되면 이 2차 주파수가 슬립에 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작아져요. 2차 주파수가 작아지는 겁니다. 즉 회전자 주파수 F'가 정지시 주파수, 고정자 주파수의 S배만큼 되어짐으로써 이게
작아지는 거예요. 요게 작아지게 되면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기전력이라고 하는 거. 요 2차 기전력인데 요게 4.44에 F에 다음 N에 다음 파이죠. 최대 자속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곱해졌어요? 권선 개수가 곱해졌죠. 2차니까 2차 권수고 2차 권선 개수일 뿐이에요. 그런데 슬립 S로 회전하게 되면 요게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요것도 바뀌는 거죠. 그러니 요 부분이 SF가 되니까 처음에 요 SF 하기 이전의 기전력보다는 2차 기전력이 S배만큼 되어서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2차 기전력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요런 특성이 있어요. 즉 슬립 S로 회전하게 되면은 주파수가 변화가 생기고 그 주파수 변화에 따라서 기전력의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파수 변화는 뭘 가져온다? 기전력 변화를 가져온다. 그러면서 특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원래는 변압기의 등가 회로처럼 유도기의 등가 회로도 똑같이 변압기하고 같이 존재해요.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우리가 등가 회로를 그리는데 이게 유도기라고 하는 거예요. 유도기의 등가 회로를 그리면 이렇게 변압기도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여자 회로가 있었죠. 변압기도 있었어요. 등가 회로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유도결합되어 있으니까 1차 측하고 2차 측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변압기하고 동일하게 그려요. 그리고 이 부분 역시 1차 마찬가지로 2차 누설 리액턴스가 존재하죠.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변압기인데요. 이걸 유도기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유도결합되어 있으니까 이제 간이등가 하는 거예요. 간이등가 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1차, 2차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단락하죠. 왜냐하면 변압기처럼 2차 회전자가 2차가 개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회전자 자체가 단락되어 있는 도체로 되어 있죠. 회전자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도기는 2차가 단락되어 있는 변압기 뭐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를 1차, 2차로 이렇게 나누어서 등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냐면 R2가 있고 X2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게 원래 뭐죠? 2차 기전력. 다음 여기에 있는 건 뭐가 되죠? 1차 기전력이 되겠죠. 그런데 2차 기전력이 있고 1차 기전력이 있을 텐데 여기서 우리는 2차 측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자 회로 제외하고요. 2차 측 부분만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2차 측 부분만 살펴보면 이런 형태로 살펴볼 수가 있나요? 요게 2차 등가 회로입니다. 이러한 2차 등가 회로가 존재하게 되면 우리는 정지시 여기에 이렇게 흐르던 전류 요걸 갖다가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걸 정지시 전류라 그래요. 그럼 2차 기전력이고 2차 누설 임피던스가 있으니까 정지시에 흐르는 2차 전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정지시 2차 전류를 구해보면 I2는 어떻게 계산해요? 요거 E2가 되죠. 다음에 여기 R2하고 X2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R2의 제곱에 임피던스 크기를 구하니까 X2의 제곱에 루트 씌워줍니다. 이렇게 하면 얘는 정지시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지가 되는 게 아니라 S로 회전하게 되는 거죠. 정지시에서 뭘로 바뀌어요? S로 회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회전시 특성이에요. 바뀌는 게 있어요. S로 회전할 때. 뭐가 바뀌죠? 요게 바뀝니다. 요게 어떻게 바뀌어요? 원래 기전력에 슬립배 되어지면서 그 기전력이 작아지죠. 그것만 바뀌는 게 아니라 주파수하고 관계되는 게 있죠. 주파수가 F-가 SF가 되는 거예요. 슬립배만큼 되어지니까 바뀌는 게 또 있어요. 요거 X2 이퀄 2파이 FL이잖아요. L2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요게 다시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SX2가 되죠. 이렇게 2차 리액턴스도 그것의 S배만큼 되어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뀌는 것이 두 가지가 생기죠. 이 등가 회로에서 뭐가요? 2차 기전력도 바뀌고 주파수하고 관계되는 2차 리액턴스도 바뀌고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어떤 게 바뀌는가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이 2차 전류가 바뀝니다. 여기가 S배 되겠죠. 이거는 저항은 주파수하고 무관하고요. 얘는 어떻게 되죠? 여기가 S배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제곱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2차 전류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2차 전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차 전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어떤 걸 더 해보냐면 여기서 요 부분이 2차 전류가 됐으니까 요거를 분자 분모를 S로 나눠주는 거예요. 즉 이런 개념이 되겠죠. 여기다가 S분의 1을 곱해주고 요 전체에다가 S분의 1을 곱해주는 거예요. S로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요 S는 약분돼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 S는 이 안으로 들어가면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제곱되어 있는 이거하고 약분돼서 없어질 거예요. 대신에 여기는 어떻게 되죠? S의 제곱으로 나눠주는 형태가 되겠죠. 따라서 그것을 정리하게 되면 2차 전류는 이렇게 바뀝니다. 2차 전류는 여기가 S분의 R2, S분의 R2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이런 형태입니다. 루트는 똑같죠. 그리고 여기가 S분의 R2가 되는 거죠. 요거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X2의 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가 뭐가 되죠? E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2차 전류가 변경됩니다. 다음 중 유도 전동기의 2차 전류는 하고 요거나 요거나 물어봅니다. 둘 중에 하나의 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회전자 주파수. 회전자 주파수인데요. 이 회전자 주파수는 정지시가 있어요. 정지시. 그 다음에 회전시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지시 주파수 F는 얘는 어떻게 되죠? 120분의 NSP입니다. NSP. 즉 상대 속도에 대한 개념이에요. 상대 속도가 100% 다 느껴지죠. 100%. NS만큼 그대로 다 느껴지죠. 왜냐하면 회전자가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 속도가 NS가 되는 거예요. 상대 속도가 NS가 되는 거예요. 100% 다 느껴져요. 하나는 정지하고 있고 하나는 회전하고 있으니까 정지하고 있는 놈이 회전하고 있는 물체를 바라보면 그 NS만큼 진행하고 있는 거, 회전하고 있는 거 이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전하게 되면 이게 F-가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 120분의 이걸 좀 지울게요. 120분의 요게 상대 속도 이렇게 됩니다. 슬립배만큼 곱해지는 거죠. 상대 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 차이를 느끼는 거잖아요. 슬립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S배만큼 된다는 이야기예요. 즉 90rpm으로 회전하고 있는 회전자가 100rpm으로 회전하고 있는 고정자를 바라보면 10rpm만큼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 속도에 의한 주파수라는 거죠. 그 속도에 의한 주파수, 이런 주파수 변화가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즉 다시 말해서 이 주파수의 S배만큼 된다는 이야기죠.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지하고 있는 회전자 주파수가 회전하게 되면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고정자는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그대로 있으니까.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자, 요렇게 2차 전류가 바뀌었기 때문에 요 그림이 바뀌어져 그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도 전동기는 2차가 단락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E2-였는데 이것은 E2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가 R2인데 S로 나눠주고 여기가 X2로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이 전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두 그림, 이것과 이것이 서로 어떤 그림이다? 똑같은 그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2차만 바라본 겁니다. 2차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이나 이 그림이나 같아요. 따라서 이것을 이해해서 우리는 유도전동기가 회전할 때 등가 회로가 어떻게 그려지는가에 대한 특성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회전할 때에 대한 특성. 자, 그러면 그걸 한번 보면 이러한 그림이 될 겁니다. 요게 회전할 때에 대한 특성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요 그림이 좀 다르죠? 다른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조금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R2고 S고 X2고 여기가 E2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I2가 흐르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 저항을 둘로 쪼갭니다. 둘로 쪼개가지고 원래는 이만큼의 저항이 있었는데 이 저항을 둘로 쪼개서 여기다 하나 갖다 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저항을 하나 갖다 놓는 겁니다. 이 저항이 얼마인지 몰라요. 이 저항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것을 여기다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런데 이 저항하고 여기 있는 저항하고 합치면 얘가 되면 돼요. 자, 이때에 여기다 뭐만 두냐면 R2 2차 저항만 두고 나머지는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나머지는 요 저항을 R2만 두는 거죠.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R2하고 R-를 더해주면 요게 S분의 R2가 되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면 돼요. 따라서 여기서 요 R-가 얼마냐 구해보면 S분의 R2의 마이너스 R2가 되거든요. 따라서 R2로 묶어내면 S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런 형태가 됩니다. 요게 요거예요. 요거는 통분하면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등가 회로를 요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계적 출력. 자, 나타내는 정수. 요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게 유도전동기의 출력 중에서도 전기적인 출력이 아니라 기계적인 출력을 나타내는 정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요거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가 우리가 권수비가 존재했잖아요. 여기가 권수비가 존재했는데 여기 1차 전류가 흘러서 권수비 A에 따라서 2차 전류가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2차를 1차로 환산하는 겁니다. 2차를 1차로 환산해주면 여기다 권수비하고 상수비를 곱해주면 돼요. 변압기 등가회로 환산하는 것처럼 여기를 환산을 해주는 겁니다. 권수비가 존재하니까. 그래서 환산을 해주니까 여기다 뭘 붙여준 거예요? 다시를 붙여주는 겁니다. 다시를.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것이 유도전동기의 등가회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보시면 자, V1에 전압을 가하면 I1의 전류가 흐릅니다. I1 전류는 여기 여자 전류 빼고 나서 나머지 전류가 이쪽으로 다 흐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1차 출력이고 여기가 2차 입력이죠. 1차 출력 요것이 곧 뭐가 되죠? 2차 입력과 같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와 2차가 같게 등가가 되고 그리고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항이라고 하는 부분. 저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얘네들은 어쨌든 전력을 만들게 되죠. 여기 있는 저항은 기계적 출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저항은 컨덕턴스죠. 여자 회로에 있으니까 얘가 만드는 전력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만드는 전력은 철손이죠. 그 다음 여기 저항이 만드는 손실이 있어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1차 저항손이라고 해요. 여기 저항이 만드는 손실 요거는 2차 저항손이라고 하죠. 잘 보세요. V1을 가해서 I1을 흘립니다. 그러면 V1, I1에 여기 역률이 존재하겠죠. 역률, 2차 전류에 의해서 역률 구할 수가 있어요. V1, I1이 있다면 이렇게 V1, I1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면 이것을 P1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곧 뭐가 되냐면 1차 측에 가한 입력이 되는 겁니다. 1차 입력. 자, 1차 입력이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1차 입력이라고 한다. 1차 측에 입력을 가하면 여기에 뭐가 생겨요? 철손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철손은 어떻게 계산하죠? G 제로 V1의 제곱이죠. GV 제곱이잖아요. 손실이니까 R분의 V 제곱하고 같은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1상이라면 3배가 될 거고 3상 전체라면 그냥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3상이니까요. 자, 여기는 1차 저항손이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계산해요? I1의 자승, 여기 다시라고 돼 있죠. 여자 전류 뺀 거. 그거에 I1의 다시의 자승에 R1 이렇게 될 겁니다. 2차 저항손이죠. 이거는 뭐예요? I1의 다시 자승에 R2가 되는데 이거는 뭐죠? I2의 자승에 R2라고 해도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등가했기 때문에 I1하고 I2하고 전류가 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손실이 나올 거고 출력은 기계적 출력은 이렇게 I 여기서 2라고 하면 자승에 R 다시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요것은 I1에 다시 자승에 R 다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이러한 출력이 존재하게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걸 생각할 수가 있냐면 자, 1차 입력은 곧 철손과 1차 저항손과 2차 저항손과 기계적 출력을 합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1차 입력을 가하면 철손을 일으키고 1차 저항손을 일으키고 여기서 1차 측 출력을 만들어내죠. 1차 측 출력을 만들어내고 그게 곧 2차 입력과 같아지죠. 그리고 여기 있는 2차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저항손하고 기계적 출력의 합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2차 입력을 우리는 P2라고 합니다. P2는 여기서 E1이라고 하지만 이게 E1 다시가 되지만 2차 전류라고 하면 되겠죠. 요거는 I2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가 2차 입력이 되는 거고 이 2차 입력이 곧 뭐하고 똑같죠? 1차 출력하고 똑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해야 되고요. 2차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2차 저항손하고 기계적 출력하고 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차 저항손을 이야기할 때는 PC2라고 얘기하죠. 1차 저항손이라고 얘기할 때는 PC1이라고 얘기합니다. 철손은 PI고요. 기계적 출력은 PM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기계손을 알 수가 없으면 전기적 출력이 나오게 되죠. 그럴 때는 P0라고 하는 것을 출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의미들, 이것들을 머릿속에 넣어야 합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 기계적 출력을 P0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기계적 출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적 출력은 2차 입력에서 2차 저항손을 빼준 겁니다. 맞습니까? 2차 입력에서 2차 저항손을 빼준 게 기계적 출력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출력은
입력에서 손실을 빼준 거잖아요. 근데 2차 측이니까 요거는 2차 입력이고 2차 출력이 나타내는 거니까 2차 손실을 빼준 거예요. 단지 2차로 표현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2차 입력, 그 다음에 2차 손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이 2차 입력이 어떻게 되느냐? 2차 입력. 요걸 한번 잘 보세요. 2차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P2는 E2의 I2의 코사인 세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2차 손실. 2차 손실은 PC2가 되겠죠. 요거는 I2의 자승에 R2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2차 손실.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I2라고 하면 요렇게 되겠네요. 요게 SE2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해주나요? SX2죠. 요렇게 되나요? 그런데 요걸 조금 바꿔볼게요. 요렇게 S의 E2에 여기 루트에다가 R2의 제곱에 SX2의 제곱 여기에 I2 해도 되나요? 그러면 여기 I2의 제곱이 되죠. 따라서 여기 R2 값 곱해주면 동일해지나요? 이 이야기는 곧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가 돼요. S에 E2에 I2에 이렇게 여기 R2가 있고 루트가 이쪽으로 오죠. 그러면 R2의 제곱에 SX2의 제곱입니다. 이게 뭘까요? 임피던스 분의 저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나타나는 게 S의 E2의 I2의 임피던스 분의 저항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차 입력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게 2차 입력이니까 결국 뭐죠? 2차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입력에서 뭘 곱해주는 거예요? S배 해주는 거죠. S배.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걸 생각해 보냐면 요게 PC2는 SP2의 관계가 있었으니까 출력 P0는 2차 입력에서 2차 손실을 빼준 거하고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출력 P0는 2차 입력에서 2차 손실을 빼준 것이다. 이 이야기는 곧 무슨 이야기죠? 2차 입력에서 2차 손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2차 입력으로 묶어주면 그렇죠?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1-S 에다가 뭘 곱해준 거예요? 2차 입력을 곱해주는 거하고 같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즉 PC2는 SP2가 되고요. 그로 인해서 P0는 P2의 1-S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P2가 나오잖아요. P2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계속해서 갑니다. 그러므로 P2는 어떻게 돼요? 1-S의 P0가 되겠죠. 1-S의 P0가 되니까 여기 보면 PC2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2차 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SP2였죠. 그런데 P2가 1-S의 P0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1-S의 P0. 1-S의 P0. 요게 들어가는 거죠, 요게. 그러니까 S P2 요 들어가는 거니까요. P0. 요렇게 되겠죠. 요 P2가 1-S의 P0. S배는 원래 있는 거고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요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이야기예요. 유도기에서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2차 출력과 2차 손실과 다음 2차 입력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요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자, 예지 한번 볼까요?
지금 예제를 보면 권선영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권선영이라는 것은 2차에 저항을 넣을 수 있는, 2차에 저항을 집어넣어서 뭔가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동기가 권선영 유도전동기예요. 농형 유도전동기는 그게 되지 않아요. 자, 지금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나중에 의미가 생겨요. 여기에 슬립이 있다라고 하고 있죠. 2차 전류 구하라. 2차 전류 구하는 건 방금 같이 해봤죠. 어떤 거죠? 지금 보니까 1번과 같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2차 전류입니다. 회전시 특성에서 2차 전류. 자, 그 다음 한번 또 볼까요? 기계적 출력을 나타내는 정수는 어느 것인가 라고 하죠. R2에다가 잘 생각해 보세요. S분의 R2가 되는데 이것은 R2에다가 출력을 더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계적 출력을 나타내는 저항 R 값을 구해보면 S분의 R2에 마이너스 R2가 돼서 R2로 묶어주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S분의 1이 되죠. 마이너스 1이 되죠. 요걸 통분하는 거예요. 통분하면 어떻게 되죠? S로 통분하니까 1은 그대로고 여기는 S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걸 1차 측으로 환산하면 다시가 붙는 거죠. 이런 형태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잘못됐네요. 요게 반대로 됐네요. 요게 답이네요. 그렇죠. 요까지죠. 요게 답입니다. 지금 현재는 요걸 답을 물어보고 있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찾는 거예요. 등가회로를 생각하세요. 2차 전류도 등가회로로 구하는 거죠. 요것도 2차 전류 구하는 것도 등가회로에서 같이 구해봤으니까 동일하게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특성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S로 회전하게 되면은 S로 회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권수비도 바뀌는 거죠. 원래 정지시의 권수비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정지시의 권수비, 이거는 어떻게 되죠? 얘는 정지시 권수비는 얘는 E2분의 E1이었죠. 그래서 KW2 다음 N2분의 KW1 N1이었잖아요. 그런데 얘가 회전시가 되면요. 회전시가 되면 바뀌죠. 요게 다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게 다시가 된다는 얘기는 SE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 값에 몇 배가 돼요? S배 되어서 S분의 1로 권수비가 바뀌게 되겠죠. S분의 1배가 되면 뭐 S가 소수점이니까 권수비 자체는 커지는 거예요. 권수비 자체가 커지는 거예요. 요게 소수점이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권수비는 처음 권수비, 정지시 권수비에 어떻게 되죠? S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정지시 권수비. 이렇게 다시를 찍으면 뭐가 되는 거죠? 회전시. 회전시 권수비고 얘는 정지시 권수비예요. 자, 문제가 빨간색의 정지시 권수비를 물어보느냐, 파란색의 회전시 권수비를 물어보느냐, 요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보면 문제는 어떻게 하죠? 슬립 S로 운전하는, 즉 회전시죠. 그러므로 정지시 권수비의 S분의 1배가 돼야 되는 거죠. S분의 1배가 되어진다. 이러한 권수비를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한번 더 볼까요? 이거 똑같죠? 권수비. 자, 요거는 권수비가 이건데 회전자로 S로 회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S로 회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회전할 때에 대한 권수비, 정지했을 때에 대한 권수비,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 문제는 3상 6급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주파수 60. 이거 보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생각이 나야 돼요. 동기속도. 문제가 풀던 안 풀던, 문제가 이것을 이용하든 안 하든 무조건 극수하고
주파수가 주어지면 동기속도가 주어진 거예요. P분의 120 F, 즉 1200 RPM이라고 하는 동기속도가 있는 거죠. 지금 동기속도가 이만큼인 유도전동기가 있다, 그 이야기예요. 삼상이며 정지시 일상의 전압이 이만큼입니다. 정지시니까 요거는 E2가 되겠죠. 회전자라고 했으니까 정지시 일상, 요게 200V입니다. 그런데 이만큼 회전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슬립 S로 회전하는 거죠. 그러면 이 2차 일상의 전압이 바뀝니다. 얼마인가요? 2차 일상의 전압 E2-는 어떻게 계산하죠? 그러니까 슬립 S에 200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이것을 계산하라. 즉 슬립이 얼마냐,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슬립이 여기가 1200이고 여기가 1150이면 슬립을 계산할 수가 있죠. 슬립 S는 동기속도분의 상대속도 1200-1152죠. 얘가 슬립이 됩니다.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0.04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0.04에 200V 하니까 얘는 얼마 나와요? 8V 나오죠. 8V. 이렇게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유도 전동기의 특성입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같은 이야기가 되는데요. 한번 보세요. 요게 딱 주어졌어요. 그러면 동기속도가 얼마죠? 무조건 계산하셔야 돼요. 6분의 120 곱하기 60 하니까 얘는 1200rpm이 동기속도다. 그런데 960으로 회전하네요. 그러면 바로 뭘 계산할 수가 있어요? 1200분의 1200 마이너스 960에서 슬립을 계산할 수 있죠. 슬립이 0.2입니다. 20%. 회전자 주파수 구하래요. 회전자 주파수는 어떻게 계산하죠? 정지시 주파수의 S배가 된다. 그래서 주파수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60Hz잖아요. 그러니까 슬립이 2%에다가 60Hz 하면 얼마예요? 12Hz.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 볼까요? P2 대 PC2 대 P0는 1대 S 대 1-S다. 요게 유도 전동기에서 전력을 나타내는, 변환하는 비례식이라고 해요. 전력에 의한 비례식, 전력의 변환에 의한 비례식, 유도 전동기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요 식을 이해하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계산했던 걸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찾아내냐면요. 첫 번째입니다. 먼저 P2 대 PC2죠. 이거는 1대 S예요. 순서대로. 요거 때 요거는 요거 때 요겁니다. 근데 요거를 요렇게 적지 마시고요. 요거는 이제 거의 뭐 초등학교 수준이니까 우리는 분수식으로 표현해 보죠. P2 대 PC2는 이렇게 분수식으로. 요거는 뭐예요? 1대 S다. 이렇게 적는 거죠. 대각선의 곱이 같으니까 PC2는 SP2가 되겠죠. 이렇게 SP2는 PC2. 이런 식 하나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슬립은 P2분의 PC2. 이런 이야기가 다 성립하죠. 두 번째는 P2 대 P0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1대 1-S죠. 그러므로 P0는 1-S의 P2다. 세 번째, 이거 PC2 대 P0죠. 얘는 어떻게 돼요? S 대 1-S다. 그러니까 요거는 1-S의 PC2는 SP0하고 같다. 그래서 PC2는 어떻게 되죠?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다음 요거, 다음 요거, 이것은 우리가 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계산해봤던 전력이 어떻게 변환되었던 이런 것들을 계산해봤던 내용이 그대로 다 요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 식 세 가지, 같이 증명해봤던 요 식 세 가지가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비례식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비례식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 비례식을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생각하면 전력에 대한 변환 과정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도기에서는 이것을 많이 써먹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전력이 어떻게 변환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도기에서 이 출력이 어떻게 변환되는가 맞는 거 찾아라.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출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입력에서 손실을 빼준 게 출력이잖아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출력. 출력과 입력은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출력과 입력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력에서 무엇을 빼줘야 되죠? 손실을 빼줘야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가 있는 거는 자, 요게 입력이잖아요. 요게 출력이고요. 그런데 더해준 거는 얘는 아니죠. 얘는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계속 봐야 되니까.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요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보면 얘가 맞는 거잖아요. 입력에서 뭘 빼준 거니까. 입력에서 손실을 빼준 거니까. 이런 개념을 알고 있으면 돼요. 당연히 PC2가 뭐죠? SP2가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P2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요거 한번 보세요. 1-S가 이거 속도비로 표현했죠. 속도비. 이게 뭐냐면 속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타낸 거는 슬립에 대한 개념이에요. 슬립에 대한 개념.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회전자 속도라고 하는 거, 상대 속도라고 하는 거 배웠죠? 이게 이거잖아요. 회전자 속도는 기억납니까? 이게 넘어가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요거 앞에서 배웠어요. 그러면 1-S라는 것은 요렇게 되고 여기다가 2파이 곱해주면 각속도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고정자 각속도, 즉 전기자 각속도, 이거는 회전자 각속도, 이렇게 1-S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배웠던 요식 있네요. 요식이 결국 무슨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에다 뭘 곱해준 것 같다? P2를 곱해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정리가 되겠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요거를 요렇게,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1번과 같은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2차 입력이죠? 2차 입력이죠? 근데 2차 입력인데 출력에서 손실을 빼줬대요. 출력에서 손실을 빼줬으니까 요게 틀렸죠? 그래서 요거는 안 맞는 거예요. 2차 입력이 있는 건데 곱했잖아요. 근데 출력에서 손실을 빼줬잖아요. 근데 여기 또 뭘 곱했어요? 요게 1-S잖아요. 1-S. 1-S를 곱한 요거는 무엇이냐면 요거는 출력이에요. 출력이에요. 자,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요게 출력이니까 출력에서 손실을 빼준다. 이거는 안 맞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자, 요거는 2차 동선입니다. 어느 걸까요? 2차 동선. SP2 나와야 되죠? 2차 동선은 SP2예요. 세 가지 공식. 다시 말해서 앞에서 봤던 요 세 가지 공식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요걸 기억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P2대 PC2대 P0는 1대 S대 1 마이너스 S다. 그래서 2차 동소를 구하는 거죠. 2차 동소를 구하면 P2로 표시하잖아요. 다 P2로 표시하고 있죠. 보기들이 다 P2로 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구하는데 P2로 표시해야 되니까 이거하고 같겠구나. 그래서 P2 대 PC2는 어떻게? 1대 S다. 이렇게 놓게 되면 PC2는 SP2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슬립을 구하라 그러면 슬립은 P2분의 PC2 이렇게 하면 슬립이 구해지죠. 이런 것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력의 변환 과정입니다. 자, 실제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유도 전동기에 출력이 주어졌는데요. 출력이 10이고 슬립이 4.8%입니다. 2차 동송 구하래요. 2차 동송 구하는 거예요. 출력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P2 대 PC2 대 출력 P0죠. 이것은 1대 S 대 1-S다. 그러면 출력이니까 PC2 대 P0는 어떻게 돼요? S 대 1-S죠. 그래서 PC2를 구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1-S의 S P0가 되죠. 이런 형태로 계산하면 돼요. 1-S의 S P0. 따라서 PC2는 1 마이너스 슬립 4.8% 0.048이죠. 슬립이니까 분해 0.048 출력이 얼마죠? 출력이 10입니다. 10.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되죠. 자, 얘가 얼마 나옵니까? 계산기 눌러보세요. 0.5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을 정리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식을 정리하고 있어야 되고요. 요게 기억이 안 난다면 이러한 식에서부터 해당되는 식을 찾아내야 되겠죠. 비례식. 다음 이야기 볼까요? 이 문제는 어려워 보입니까? 쉬워 보입니까? 자, 출력이 주어지고 전격전압, 전격 주파수가 주어졌습니다. 4극 삼상 유도전동기인데요. 슬립이 4%입니다. 효율이 90%로 운전하고 있습니다. 효율이 90%. 이거 효율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효율하고 똑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데 이중 틀린 거 찾으래요.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쉬워 보이는 이유는 보기 4개 중에 한 가지가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따르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입력을 주면 손실이 생기고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입력은 출력에다 손실을 더해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본적인 것들 잘 보세요. 지금 출력이 50입니다. 출력. 얘가 출력이죠. 출력이 50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입력은 출력보다 커져야 됩니다. 그렇죠? 입력은 출력보다 커져야 되는데요. 얘가 출력인데 이건 회전자에서 나가는 출력이죠. 2차 출력이잖아요. 등가회로에서 1차든 2차든 등가회로를 다 그려보면 2차에서 출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입력이 크네요. 입력이 작네요. 딱 보면 답이 이거밖에 없어요. 회전자 입력, 즉 2차 입력이잖아요. 2차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출력보다는 커야 되거든요. 작아지는 건 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손실이 이만큼이라면 출력이 이만큼이라면 2차 입력은 이게 맞다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52.08이 나와야죠. 당연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죠.
근데 47.9라고 나왔는데 실제 2차 입력을 한번 계산해 보면 되죠. 2차 입력 P2, 출력 P0. P2하고 P0의 관계예요. P2하고 P0의 관계. 즉 출력 P0는 1-S의 P2였거든요. 따라서 2차 입력 P2는 어떻게 되죠? 출력이 50이니까 여기 1 마이너스 슬립이 몇 프로? 0.04 이렇게 되죠. 그러니 얘는 얼마 나와요? 52.08이 되죠. 그래서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계산 안 해도 우리는 입력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출력보다는 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대전제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안 맞는 게 바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거라는 거죠. 일일이 계산하려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계산 안 해도 답이 보여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회전자 동소는 그럼 어떻게 계산할까요? 어렵지 않아요. 이미 앞에서 배웠거든요. 출력으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배웠죠? 1-S의 SP0잖아요. 그래서 1-0.04의 0.04의 P0 얼마? 50. 이렇게 하면 얘는 2.08 나와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건데요. 요거는 2차 효율이거든요. 2타2. 2차 효율 우리가 배운 적 없어요. 안 해요. 쉬워요. 2차 효율은 뭐가 돼요? 2차 입력분에 출력하면 되잖아요. 2차 입력분의 출력이 2차 효율이잖아요.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그 정도는 이해가 되죠? 2차 입력분의 출력이다. 자, 그러면 출력은 어떻게 계산하죠? 1-S의 2차 입력이죠. 약분되네요. 그렇죠. 이거는 뭐죠? 앞에서 이런 이야기 해봤죠? 이거는 뭐죠? 이렇게 되죠. 똑같은 이야기죠. 자, 요거는 속도 관계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차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1에서 슬립을 빼면 돼. 1에서 슬립을 빼면 돼. 그러니까 1-0.04가 2차 효율이 되죠. 0.96, 96%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효율이 90%잖아요. 그럼 요거를 0.9로 나눠보세요. 그럼 얘가 나오죠. 그렇죠. 1차 입력은 출력을 효율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입력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다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다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딱 보면 바로 답이 보이는 이런 문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다음 문제 봅니다. 자, 2차 효율은 어떻게 되나요? 방금 문제 풀었을 때 1-S가 2차 효율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2차 입력분의 출력, 2차 입력분의 출력. 그래서 P2 약분하면 1-S. 이거는 회전자 속도식에서 이와 같이 표시가 되죠. 동기 속도분의 회전자 속도가 2차 효율이에요. 2차 효율, 이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